자,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2% 정도 장중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되셨을 건데,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미중무역 분쟁입니까? 아니면 EU하고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였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시장이 하락했었던 거는 공휴일을 앞둔 외국인들의 관망 흐름에다가 삼성전자의 바로 갤럭시 폴더의 결함 때문에 이슈가 바로 시장을 하락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히려 시장이 반등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보면 글로벌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휴일이라고 했습니다. 휴장.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미국 증시는 개장됐지만 오늘 저녁은 미증시 개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역시 유럽 국가들 개장되지 않습니다. 자,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딱 휴일을 앞두고 보통 시장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의 4분기 이익률이 사실 여전히 낮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각 섹터별 영업이익률들이 전부 다 낮은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2018년부터 시작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외신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만큼의 경제 침체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에 있는 기업 중에서 78% 정도가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의 바로 섹터별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S&P 500 지수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뭔지를 한번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어쨌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위기가 좋고 미국의 헬스케어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출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결국 미국 내지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은 바로 미국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누굽니까? 인더스트리, 바로 제조업종입니다. 제조업종과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주들, 소위 말해 반도체 업종들이라는 거죠. IT, 내지는 뭐 인터넷, 통신,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섹터가 뭡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드렸던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강합니다. 바로 IT 반도체, 제조업종들,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이런 쪽에서 강한 랠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부진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분들에게 강의 많이 드렸죠. 정부 정책, 바로 약가인화 정책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지금 상승률들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폭이 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오늘도 역시 어제 지수가 하락한 거에 반해서 하이닉스는 3.2%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 이제 마치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 마냥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자동차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자, 역시 분위기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을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헬스케어 업종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역시 헬스케어 업종이 안 좋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나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 이익이 따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도 오늘은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 VI까지 갔었는데 자,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실적에 있어서 우려감이 큰 섹터는 제약바이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가장 부진하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제 분기 실적이 앞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경기가 완전한 회복을 보이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셀트리온 자체에 긍정적인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오늘 신라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저가 중입니다. TCG는요. 역시 인보타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 끊임없는 상태고요. 더구나 오늘 바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임상 중단이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도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섹터가 어디입니까?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다가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고 이쪽 섹터들에다가 집중적으로 당연히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는 바로 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 바로 11시쯤에 미국의 이 경제지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업 지표가 발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막대 그래프 중에서 가장 컸었던 거는 지난 2017년 연말에 가장 컸었습니다. 자, 근데 2017년 이후로는 소매 판매업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자, 바로 어제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18개월 동안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매 판매업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지금 소비자들이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소위 말해 지출이 적었었는데 최근에 지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 생각보다 자동차라든지 의류, 섬유 같은 거를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경기 지표, 바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동안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경기가 생각보다는 둔화의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도 올랐고 그게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는 떨어졌지만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계속 개선되어가는 경제 지표들 때문에 생각보다 글로벌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업 지표가 18개월 내에 가장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의류 이런 소비 지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나라 쪽에서도 당연히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업종들 계속 신고가 중입니다. 의류 섬유 쪽은 어떤가요? 한세실업, 영원무역, 휠라코리아, LNF 전부 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냥저냥 좋냐? 마냥저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사실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경기가 좋다라고 경기가 생각보다는 견고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는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였는데 소비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조업 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지표입니까? 바로 제조업종들의, 소위 말해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량을 얼만큼 찍어내던가, 아니면 재고 자산이 얼만큼 남는가, 판매는 얼만큼 되고 있는가, 이거를 총괄적으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가, 판매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가 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이입니다. 어제 소매 판매업은 잘 나왔는데 제조업 지수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확실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지금 확정을 내지 못하고 경기가 개선되어 가는 중이다, 내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몇 번이나 이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019년이 무슨 해입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해냐, 경기 회복으로 가는 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경기 지표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경기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하반기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안 좋은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해지를 하셔야 되고 종목에 대한 비중을 낮추셔야겠죠. 자, 반대로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잘 나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비중을 더 키우시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인식을 하시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결국 그러면 이 국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증시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제조업종들이 거의 대다수의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위 말해 삼성전자, 내지는 LG, 내지는 SK, 전부 다 이런 제조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자, 제조업종들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은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지수가 떨어진 부분은 있는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반등 세기가 약한 겁니다. 당분간 아마 이렇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미국 아까 S&P 500 지수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실적보다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낮춰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번에 1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면, 다음 분기에는 한 80억 정도 매출이 달성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의 하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잠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가 와버리면 전망치는 80억으로 낮춰놨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컨센서스보다 적합하거나 내지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게 미국 시장, 바로 미국의 실적 시즌의 함정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결코 국내 지수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올 수는 없습니다. 미국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고 낚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요소가 지금 올 때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휴장입니다. 월요일까지 휴장이라
외국인들 매수세가 부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거래소 보면은 삼성전자 매도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 분위기가 더 압도적이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사실상 수급이 없었던 하루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지수가 강한 상승이 아니라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 결함 이슈,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1위, 2위 기업입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같이 비례적인 관계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흐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했습니다. 장중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사실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슈가 어쨌든 단기적인 악재로 지수 상승을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기 이슈가 좀 끝나고 나면 반등 나올 테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 건 이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주 초반에는 당연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쯤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 기회, 여러분들의 저점 매수가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화요일, 수요일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좀 매매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주에 대한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넷째 주의 시장 전략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아까는 미국을 설명드렸지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바로 다음 주에 1대1로 경제협력 정상 포럼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항상 여기서 지금 로자가 빠져 있는데, 자,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국 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나오는 이 포럼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또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겠죠. 뭐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자동차 수요 부양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부터 강의 드렸던 게 뭡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중국에 이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중국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수 경기 회복이라든지 내지는 G2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라면 최근에 돼지고기 값이 치솟았던 부분들,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역시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제가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위안화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가 주가가 올라갈 때가 언제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가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들이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춘절이어다 내지는 광군절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춘절 효과와 광군절 효과는 물론 그 시기 때 중국인들의 소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돼야죠. 여러분들은 여행 언제 많이 가십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 많이 갑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많이 갑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당연히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되려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환율이 강하게 강세를 보여줘야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 주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이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최근에 아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과 이 위안화의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 2018년에서 쭉 떨어지다가 2019년 바로 연초부터 해서 위안화가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LG생활건강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반등 나왔습니까? 1월 달부터 반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이 언제부터 반등 나왔습니까? 1월 달부터 반등 나왔습니다. 위안화가 꺾일 때는 중국 소비주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 힘 못 씁니다. 반대로 위안화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중국 소비주들도 역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중국의 1대1로 경제 포럼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역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자동차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지금 재고량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는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판매량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의 실적이 가장 증가될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이 가장 강한 겁니다. 자, 또한 G2 협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G2 협상 분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도 여전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움직인 종목 뭡니까? 화장품도 움직였지만 하이닉스도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반도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정말 여러 번 강의드렸습니다. 자, 이 대박스쿨 4월 달부터 강조드린 강의가 전부 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내용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고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해하셔야 어떤 섹터에 공략을 할 것인가,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살 것인가 방향성이 세워지실 겁니다. 그 방향성에 맞게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세워서 그 종목들을 사신다면 아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 오늘 강의는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